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그저께 휴일 이제 시작될 때 유튜브를 보는데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예, 상실감, 후회, 미안함, 뭐 그런 모든 감정이 짬뽕 돼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던데 저 같은 이 냉혈한한테는 좀 생소하고 생경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 아래 잠들어 있는 녀석과 얼마 전 그 내장이 엉덩이로 쏠려가지고 탈장이라고 하죠. 죽을 뻔한 놈이 보이더군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면은 이 새끼들 고추나 만지작거리면서 놀아주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는 나 이제 그동안 이제 무심하게 지나쳤고 또 걸리적거리면은 개새끼란 욕을 진심으로 퍼붓기 일쑤였는데 거기 나온 출연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얼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개로만 보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사람의 반열으로 격상시켜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저도 상정을 하니까 나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출근길에 이제 맨발로 달려 나와 배웅하고 또 퇴근하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놈들인데 갑자기 없어져 보십시오. 그 공허함이라든지 낯설음이라든지 섭섭함 어떤 감정이든 그 나일지라도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할게요.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사람이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건 이해하는데 동물한테 들어가는 비용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치료비였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고 하던데 청구된 약값을 보고 놀라 자빠질 정도였어요. 무슨 치료를 했는지 몰라도 하루에 기십해서 일주일이 거의 뭐 1천만 원도 더 청구되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 수의사 놈들한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들어가는 이야기가 뻔하고 고작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해부학 지식으로 사람의 준하는 치료비를 받는다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도 동물병원 가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 병원과는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저비용이죠. 저도 이제 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탈장 걸린 놈 때문에 이제 근처 병원에 가니까 자기는 못하고 소개를 해주는데 물어보니까 일주일 입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치료비를 45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삽시다. 순간적으로 이런 개 씨부랄 새끼들 하면서 욕설이 터지 나오더라고. 그 마누라한테 그 개새끼 그거 내다 버리고 내가 새로 10마리 사다 줄 때. 그래 이제 소리를 꽥 지르니까 이제 그 말 들은 가족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제 나의 그 잔인무도함과 야만성에 대해서 성토를 하죠. 어떡합니까? 다시 알아보라 그러니까 마침 한 군데에서 80만 원에 그 수술을 해주겠다고 해서 14살이나 먹은 놈을 갖다가 백내장 때문에 앞은 안 보이지만 수술해주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이게 아니죠. 저 사람들 쏟아부은 돈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이런 이제 회복 가능한 그런 병이 아니고 회복 불가능한 질병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연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세월을 역행할 정도의 명약이나 명의는 아니더란 거죠. 원래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의 최후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런데 자연이 오묘한 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동물들에게 굶주림이라는 그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짧고 결국에는 아주 평온한 죽음을 선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축을 동물 본 적 있습니까? 그 뭐 차에 깔려 그런 거 말고 병으로 죽는 그런 동물들.
100% 먹이하고 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 잠만 자요. 그러다가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일천한 그 저의 상상으로는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병수가 깃든 부분이든 아닌 부분에 똑같이 기력을 잃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고통이 찾아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 죽기 직전까지 배 터지게 먹은 자와 단식이나 수행 중에 죽은 자를 비교해 보면 시신의 상태가 놀랍도록 대비가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추접한 그 극적인 대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망한 게 이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게 장기식이에요. 나 그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는 환자들 사례가 조금 이상해요. 대략 환갑을 훌쩍 지난 이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폐섬유증인가 뭐 그걸로 죽을 날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뭐 젊은 뇌사자의 폐를 받아서 되살아난 예도 보이던데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 모두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PD가 걸렀는지 어쩐지 몰라도. 또 물론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죽음을 담담히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조차도 과연 이식 또는 어떤 명약이나 명의의 기술 수술로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럴까 싶거든요. 뭐 하여튼 이식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식 후 그 노인네가 갑자기 젊어져서 일을 다시 하며 그 빚을 갚느냐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수술비만 얼추 5천에서 1억 정도 예상되는 데다가 수술 후에도 끝없이 약을 먹으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AI한테 물어보니까 1인당 거의 2, 3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고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돈은 누가 갚습니까? 그리고 간병하느라 등골 빠지고 일 못하면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부채의 늪으로 자식들이 끌려가던데 누가 이를 보상해 주겠습니까? 만약 그 대상이 젊은 사람이고 또 그런 이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록 젊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면 삶에 대한 추한 욕망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견해론 그야말로 의료, 돈, 시간의 낭비고 본인이 아껴줘야 할 그 주변인들에게 고통만 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가 냉정하다고 비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혹 뭐 젊어 술로 날밤 지내던 애비에게 간이식을 해주는 자식, 신장 하나 떼주는 자식들이 그런 미담들이 마치 조선시대 효잡이나 연료문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광고를 해주더라마는 과연 그렇게 해주는 자식들이 건강할까요? 내가 알기로 역시 부작용이나 크게 잠식당한 건강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는 이거죠. 주변에서 말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식을 받고 생기는 모든 부담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금전적인 부담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식 후에 나 혼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또 물어보고 또 최종적으로 이런 나 때문에 혹시 가족들, 마누라나 자식들이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이식이든 고가의 약이든 비싼 고가의 약이든 해봐야 낫는 건 고작 고통스러운 삶의 생명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은 도대체 나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그러다가 가면 먼저 가버리면 남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거부하고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용설 시간에 맨정신으로 못다한 사랑을 느낌으로라도 주는 편이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내 생각은 이어지는 그 치매나 파킨슨 병과 같이 모든 걸 잊어가는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을 같이 한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데, 예? 내 썩을 개어낸 자식들도 못 알아본다는데 그게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런 모습이라도 곁에만 있어 준다면 바랄 바 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예외는 아니죠.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감정적 사치를 위한 헛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작 환자 본인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생명의 연장 못지않게 평온한 죽음을 준비해주는 의료도 같이 발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투약 말고 자녀 수명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뭐 물론 호스피스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의료적 방법이 더해지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리고 불필요한 이식이나 고가의 약을 써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야 될 삶을 연장해가면서 느끼는 고통을 감당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거나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거나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개선되지 않을 병, 또 고작해야 몇 년 더 연장하는 시술은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결정에 국가가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그 여론들, 그러니까 생명 연장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들, 아마 종교단체들의 로비와 입김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구한 날 그 엄한 여자 겁탈하고 탈세하고 신도의 사주나 11조로 들어온 돈, 공금이나 유용하고 축내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왜 태먹자는 여론을 형성해서 인간의 존엄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란 개념을 잡탕처럼 섞어 넣어가지고 고통을 배가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전작관 이어령 교수 있습니다. 그 양반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곡기를 끊고 조용히 기다리는 건데 마지막에 어떤 환영을 받다고 합니다. 자식 말로는 다른 세상이라고 하던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일들이 바로 면벽수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득도하는 이들이거든요. 이들 역시 극심한 배고픔에 힘들어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은 항상 그 끝에는 여러 가지 황홀한 지경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자살의 충동 속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고 싶다는 애들을 왜 말립니까? 차라리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공개적으로 평가해서 본인의 의견을 더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터진 골수를 보거나 지하철에 뛰어들어 잘린 팔다리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14살 먹은 개하고 65살 먹은 노인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을 병이에요. 노견은 건강해도 20년이 최대죠. 5년 정도만 감내해도 되거든요. 6년 정도.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요즘 평균 수명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골골거리며 20년을 더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세월이면은 자식도 환갑 지나가지고 이제 갖가지 병들이 찾아올 텐데 당신을 부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상 60세 정도면은 그 정도 사리 판단을 하는데 그 이상의 나이가 넘어서 1년이 넘어가면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더 살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한 건지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자, 저도 이제 곧 이제 황혼의 시기에 접어드는 마당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정리를 좀 해두고 글로서 남겨가지고 내가 어떤 위험한 지경, 위험하다고 보기에는 뭐 죽을 지경에 도달했을 때 자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글도 쓰고 목소리도 남깁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들도 내가 그런 지경에 도달하면은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읽어보고 내 생각에 꼭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